예, 오늘 청주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태극기 우리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충북 청주 지역에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청주 우리 동지분들과 현재 세 번째 집회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에서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곽성문 전 의원뿐만 아니라 또 국정원 수사단장님, 그 다음에 유동열 단장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간첩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북한산 바로 앞에, 그리고 북악산 바로 밑에 꽈리를 들고 있는 문재인이가 바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운동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입니다. 저희들은 문재인을 2018년 평양 공동선언과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문재인을 고발하지 못할 때 이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적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죄가 사형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건강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희망과 미래가 있던 대한민국이 간첩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저들은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멸망의 늪으로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비정상이고 현재 혼돈과 혼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말기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들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킨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합법을 가장해서 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적화시키게 되면 바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저들은 괴멸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변장하고 또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해가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합법을 가정해서 적화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었고, 그리고 6.13 지방선거였고, 그 다음이 2020년 4.15 총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4.15 총선 전에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총선 절대 우리 보수파 안 됩니다. 저들은 최소한 200석을 확보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악법을 무차별로 양산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 뭉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선거에서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담보하면서 부정부 선거를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두 가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지난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 항상 저희들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파 정당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계속 속여왔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위장 정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은 그는 언어 고단입니다. 설사 저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저들이 뛰쳐나온다고 한다면 저들은 바로 국민의힘과 저들의 모든 약점을 가지고서 무차별로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찬탈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국방, 안보,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을 망청문했지 결과적으로 한 번도 문재인을 끌어내리거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거나 자유민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나 각오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답니다. 최재형을 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대권 후보로 나오고 황교안이가 또 대권 후보로 나오고 정말 원희룡이가 또 대선 후보로 나오고 이거는 진짜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학당 개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많은 국민들이 언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냐 뒤돌아서 윤석열을 따르고 빨고 있습니다. 최재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황교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누굽니까? 바로 국가반란 탄핵 세력 아닙니까? 제가 자초지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승민 이번에 정규재 TV에 나왔죠. 정규재는 바로 유승민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정규재 잘하고 있다. 정규재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유승민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세력은요. 국민의힘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왜? 자기들 편인데 지금 문재인이가 관심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고려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상당히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패소될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싸움을 할 때는 목숨을 던져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 기회는 언제 썼느냐? 바로 6.18 인천 재건표장에서 바로 승부를 봤어야 됩니다.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농성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의 어느 후보자의 당선문 소송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상실했어요. 양산 또 기회 놓쳤습니다. 영등포 또 기회 놓쳤습니다. 계속 재건표가 아니라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이름을 걸고 거기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고 싸웠어야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단체들이 조만간에 모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를 부정선거 단체들이 방향 제시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문제, 덴마크는 9월 10일부터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사회적 위협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모두 제한된 그 정책들을 9월 10일부로 다 철폐합니다. 코로나 감기입니다. 독감보다도 약하고 일반 감기보다는 약간 강하겠지만 이 코로나 감기를 가지고서 현재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문재인 세력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 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계속 심리전으로 2주 연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들 또한 2주 내지 또 계속 연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3구 대선까지도 이것을 연장해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내년 대선, 저는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왜? 첫 번째, 우리 자유보수우파 정당이 없어요. 우리 자유보수우파를 대변할 정당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억울함을 전달할 언론 또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간첩 세력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세력 또한 우리 보수파 세력,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입니다. 종북자익 세력 5%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력 누구냐? 바로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기회주의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이 평화에 취해 있습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전쟁도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나라 못 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초질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 혼란과 혼돈과 비정상의 상황은 바로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진단 한번 다 해보십시오. 청주 간첩들 사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맞습니다. 꼬리 자른 것입니다. 더 가면은 큰 불로 번지기 때문에 일단은 자른 것입니다. 자, 간첩이 여기만 있습니까? 우글우글거립니다. 지금 코로나 가지고서 대한민국 국민들 기만시키고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냉정해져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구할 수 있는가? 대선 노름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 황교안, 원희룡 등등 이런 거
카톡에 올라오거나 페이스북에 올라오거나 밴드에 올라오면 가차없이 얘기하세요. 너희들 지금 대선 노름할 때냐? 너희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얘기하세요. 지금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담보돼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돼 있죠? 선거의 무결성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우리 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인씩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인씩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49명 가능하지만 1인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때 대한문 광화문으로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1인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두 공사가 다 망한다고 다 나오셔서 1인씩을 통해서 피켓과 그 다음에 소면서막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성중을 들고 우리의 주장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탄압하고 통제하면 싸워야 됩니다.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시키끔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않으면 자유 다 빼앗깁니다. 지금 서울 자유 빼앗겼습니다. 코로나로 저들이 국민의 자유를 지금 이제 뺏었습니다. 저녁 6시에는 4명이 식사하고 6시서부터는 2명이 식사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9시 되면 코로나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9시 되면 영업 종료해야 된다고. 바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총장님 상당히 과격하실 것 같은데 조근 말씀하시니까 영 적응이 안 되네. 말씀은 참 듣기 좋았습니다만은 자